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와 농식품, 에너지 등 산업계 전반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엔 바이오 분야 세계적 석학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이 내정돼 있습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A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 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풍부한 권위자 20여 명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3개 분과위와 4개 특별위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디지털 바이오 특위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첨단 바이오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수출액은 57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월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0.3% 증가한 1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헬스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5.5%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5.9%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철강과 석유화학, 섬유, 가전 수출도 지난달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0.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미 수출액은 104억 달러로 3.4% 증가했습니다. 대미 수출 역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수입액은 1.7% 증가한 54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3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 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된 무탄소 에너지원 수소. 2050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도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산업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 산업 전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다. 국내 첫 수소 특화단지로 강원 동해, 삼척, 경북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동해와 삼척은 액화수소를 저장, 운송하는 특화단지로 포항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 수출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화단지 내에는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핵심 기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특화단지로 이전 시 보조금을 우대합니다. 또한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소 운송 수요 확대에 대비해 K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합니다. 2040년까지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 효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미래 선박입니다. 정부는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을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주도할 주력 선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 위에 늠름하게 대기 중인 ITX 마음. 새로 개통되는 서해선을 달릴 예정입니다. 서해선을 비롯해 장항선, 평택선까지 서부 지역 3개 노선이 2일 동시 개통됩니다. 1시간대로 서해안 지역을 잇는 철도 교통시대가 열린 겁니다. 서해선은 홍성과 서화성을 잇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ITX 마음 열차가 하루 왕복 8회 운행됩니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km의 노선입니다.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2008년 천안 신창 구간이 복선전철화됐고 이번에 신창 홍성 복선전철 구간이 개통합니다. 여기에 2027년 말 홍성에서 대야 구간까지 개통되면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 교통망이 완성됩니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에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015년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2단계까지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했습니다. 국토부는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 천안, 평택, 안중을 순환하는 ITX 마음 열차를 하루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K 콘텐츠를 체험하려는 한류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한류 팬만 2만 6천여 명. 한류 종합 행사인 K박람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댄스 퍼포먼스를 가미한 패션쇼를 비롯해 배우 박성훈과 몬스타엑스 민혁 팬미팅 등도 한류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여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국내 기업이 진행한 수출 상담은 800여 건, 금액은 2억 4,6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 K 콘텐츠와 더불어 식품, 라이프스타일 등 연관 산업의 서비스나 제품도 해외에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소중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상품 수출 확대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입니다. K박람회는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K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수출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를 11월에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제도 시행 후 3년간 약 145억 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차고로 송금한 날부터 1년 안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